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글 클래스룸을 처음 쓰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건데, 구글 클래스룸에 처음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구조를 살펴보면 왼쪽에 메뉴를 내리게 되어 있어서 수업과 캘린더, 보관 처리된 수업,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업은 전체 수업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걸 보면 플러스 버튼이 수업을 만들고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 9개는 공통적으로 구글의 다양한 앱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부가 기능을 하나 켜놔서 생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선생님들은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아이디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한번 참여하기 혹은 만들기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것들은 뭐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수업 이름은 필수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평택 세빛초등학교 6학년 1학기 화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작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제목과 부제가 이 클래스룸 바깥에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덕진 선생님의 수업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제목은 뭐 마음대로 정해주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밑에 거는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만들게 되면 네, 조금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자, 이렇게 선생님들의 수업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 수업의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네, 여기 보시면 제목과 부제 뭐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수업 코드 그리고 행아웃 미팅 링크 생성이 있습니다. 자, 이 수업 코드라는 거는 뭐냐면 자, 선생님들이 이 링크를 복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링크를 입력을 하거나 혹은 수업 참여하기 버튼을 아까 홈에 있었던 수업 참여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 수업 코드를 입력하면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을 클래스룸에 가입을 시킬 때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의 코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행아웃 미팅 링크 생성이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세 가지 수업을 모두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뭐 과제 제시형, 그 다음에 콘텐츠 활용형, 그리고 쌍방향 수업이 있는데 이 쌍방향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글의 미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이 클래스룸에 연동된 구글 미팅 링크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학생한테 공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수업과 연동된 미팅 링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팅 링크를 클릭을 하면 저절로 행아웃 미트에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그 링크를 설정을 통해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링크도 다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아웃 미팅 링크도 마찬가지로 재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구조적인 걸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코드와 행아웃 미팅 링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은 바로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스트림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그냥 글을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쭉쭉쭉쭉 올라오는, 우리로 치면 대화창, 카톡창처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랑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2021년 3월 9일 출석 체크. 이렇게 해서 뭐 전체 학생이나 혹은 학생을 몇 명 찍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올리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 학생들 보고 출석 체크를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골뱅이 버튼이나 혹은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그 학생이 하지 않은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고, 혹은 구글 그룹스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스트림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 아이들이 스트림에 들어와서 쓰도록 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답글을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은 제가 학생을 초대를 안 했는데 개별 학생을 찍어서 1대1로 대화 역시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인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행아웃 미팅에 갈 수도 있고 구글 캘린더를 쓸 수도 있고 수업 드라이브 폴더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내 드라이브에서 클래스룸이라는 것이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클래스룸에 해당하는 자료들은 여기에 다 모이게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행아웃 미팅 구글 캘린더 드라이브와 연동이 된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만들기를 보도록 합시다.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분류를 하는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월 9일 수업이라고 해서 분류를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3월 2주차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류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과제는 개수 제한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쓰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개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일수가 보통 210일을 넘잖아요. 210일 이하 정도로 되는데, 그러면 한 학기에 2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주차 단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를 만드는 게 크게 카테고리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제, 퀴즈, 질문, 자료, 게시물, 재사용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전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게시물 재사용을 통해서 다른 클래스룸에서 활용하셨던 자료를 똑같이 올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업했던 걸 올해도 가져올 수 있고, 이게 클래스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나 퀴즈 과제나 질문이나 자료 등은 제가 향후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에 교사와 학생을 초대해 줄 수 있는데, 학생을 초대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었죠? 여기 수업 코드를 학생들한테 줘서 학생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플러스 버튼으로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초대를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혹은 그룹스를 만들어서 초대를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내부 사용자만 초대되는 설정이 되어 있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초대를 해줄 수 있는데 외부 사용자도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있는데, 이 성적은 학생을 추가한 다음에 학생별로 그렇게
과제를 제출하고 성적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클래스룸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하실 거는 스트림의 역할, 그 다음에 수업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주제 만들기 정도를 하시면 되고, 여기 설정 버튼을 클릭하셔서 밑에 쭉 내려오시면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겠죠. 전체 성적을 총점으로 표시를 해주고, 성적에 예를 들어서 출석은 50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렇게 어떤 거를 볼 건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점수를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한 번씩 만져보시면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익히는데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클래스룸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룸의 구조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채팅창처럼 만들어서 활용하는 스트림, 그 다음에 과제를 만들거나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주는 데 쓰는 수업, 그 다음에 사용자를 초대하고 공동교사를 초대하는 등에 쓰는 사용자, 그 다음 지금은 학생이 초대가 안 돼서 그런데 수업에 들어온 학생에게 과제를 주고 성적을 매기는 요 성적까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기초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